수요 건강 스페셜, 치주 질환과 잇몸 질환, 또 치아 건강, 임플란트 등 전반적인 치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스케일링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잇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이 치과 치료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비수술적인 잇몸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상적인 잇몸 치료의 방법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연화 소파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잇몸 치료하는 것이 다 치아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잇몸 치료도 어려운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잇몸 치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아랑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그 면을 절개를 해서 분리를 시켜 놓고요. 치아의 뿌리와 이 골 조직을 노출시켜 놓은 뒤에 그 아래쪽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것을 이제 수술적인 잇몸 치료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적 잇몸 치료는 정말 치아가 많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사실 거의 발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 잇몸 치료를 통해서도 도저히 치아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이제 치아를 빼게 되고 이제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정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에 이제 임플란트와 브릿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는 흔히 많이 들었던 이 치과 치료의 방법인 것 같은데 브릿지라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이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임플란트는 그대로 그냥 치아가 빠진 곳에다가 임플란트 나사를 심어서 위쪽에 보철물을 연결하시는 게 임플란트시고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란 뜻이죠. 치아에 빠진 부분 양옆에 있는 치아를 갈아내서 이제 그 가운데 다리처럼 연결해서 만드는 게 브릿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는 브릿지 치료가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제 브릿지 치료를 하시려면 양쪽에 있는 치아를 갈아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좀 더 각광받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브릿지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위에 있는 치아가 어차피 뭐 충치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 파괴가 되어 있어서 깨져서 치아를 어차피 씌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치아 하나만 더 달아서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나쁜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뼈 안에 심겨지는 본체 부분, 픽스처라고 하는 본체 부분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지대주라고 연결이 돼요. 이제 주라고 하는 기둥이죠. 기둥을 하나 박아서 그 위쪽에 보철물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치주 질환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치주 질환이 심한 분들은 치조골의 상실이 이루어진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뼈의 공간이 치아를 빠지게 된 뼈의 공간과 임플란트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그런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빼게 되면 이제 큰 공간이 생기겠죠. 그 큰 공간과 임플란트의 나사 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뜨는 공간들이 보여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공간들이 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대로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는 뼈가 차야 되는데 잇몸이 차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나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뼈 안에 본 하우징이라고 하는 골집 안에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위가 반드시 뼈로 차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뼈 이식을 이런 식으로 덮어서 그 위쪽으로 잇몸을 덮으면 이제 주위가 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올바른 임플란트 식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뼈 이식이 뼈의 파괴가 굉장히 심했던 경우는 뼈의 이식을 먼저 해두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열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요 건강 스페셜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치과 전문의들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과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 2006년쯤에요. 네. 어금니가 있잖아요. 네. 어금니에 이제 그렇게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았고요. 그냥 금정색 약간 그 선이 있길래 가서 치료를 했었거든요. 아, 네. 제가 가든 치과에 안 가고 동네 치과를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거 왜 씌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씌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씹지를 못했어요. 여기 오른쪽 어금니를 가지고요. 아, 씌운 다음에 오히려 시리셨어요? 예.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치과에 가서 새로 이거를 이제 치료를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새로.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건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그 네. 시린 증상이 꽤 오래되셨네요. 네, 그리고 계속 한쪽으로 씹지를 못했어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원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까 검은색 네. 선이 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혹시 그것이 치과에서 파절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아,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그거를 빼내고 그냥 이제 하얗게 씌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선이 가 있으면은 치아의 파절 위험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는 통상적인 신경 치료를 해서 이를 씌우게 되면 보통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예. 이러한 파절선이 치아의 위쪽부터 뿌리 끝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를 씌우고 나서도 이제 통증이 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궁금한 거는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게. 아무렇지도 않으셨군요, 처음에. 예, 처음에 시리지고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검정색 그것만 있었거든요. 선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신경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좀 더 상급 기관, 좀 더 대학병원 같은 곳에 보존과라는 이제 신경 전문 치료과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그런 과에 가셔서 신경 치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그 치과 의사는 아니고 한의사지만 이제 한의원에서 가끔 환자분들이 다른 진료를 받으시다가 이런 그 비슷한 우리 조금 전에 시청자분하고 비슷한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으신 후에 오히려 없었던 증상, 특히 그 이가 시린 증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그 이밀구 원장님도 그 치과에서 이런 환자분들 가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 후에 오히려 뭐 이가 시리다, 잇몸이 시리다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일단 치과에서 시린 증상을 잡기는 상당히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이제 아까 정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아에 크랙, 미세한 파절이 일어나서 치아가 시릴 수 있고요. 또 신경치료가 부적절하게 되어서 시릴 수도 있고 또 잇몸이 안 좋아서 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아의 옆면이 파여서 그 부분에 찬 것이 닿으면 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확실히 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후에 원인을 해결하는 식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